저는 최정순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됐죠. 평생을 장사로 살면서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야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우리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어요. 앞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뒷산에는 마을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묘도 그곳에 있죠. 매주 화요일이면 꼭 성묘를 갑니다. 묘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들은 뭘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큰아들 영호는 52살입니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끔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도와주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전해왔어요. 동네 김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호가 요즘 묘지 근처를 자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 묘를 돌보러 가는 건가 생각했는데 혼자서 뭔가 재고 다닌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정순아, 내 아들이 뭔가 묘지 주변 땅을 살펴보더라. 김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내 자식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요즘 영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영호도 함부로 굴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늙은 어미 혼자 남았으니 자식들이 우습게 보는 걸까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 나누는 인사, 손자가 보내온 안부 전화까지도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영호가 전보다 자주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묘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장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묘지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넌지시 떠보는 말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효자 노릇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묘지 주변 땅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밤이 되면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영호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을 거예요. 마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영호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일이 요즘 자주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경비원 박 아저씨가 집을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나서기는 좀 어려운 일인데요. 박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라고 했죠. 사실은 말이에요. 요즘 묘지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누군가 밤에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박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게 누구인 것 같으세요? 그게 가족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박 아저씨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묘지에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되나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가족 간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요. 박 아저씨의 배려심을 알 수 있었어요. 함부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족 간의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아저씨가 돌아간 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영호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묘지에 가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가기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영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영호가 집에 왔을 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묘지 관리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묘지 관리비가 만만치 않으시죠? 영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효자 노릇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영호 표정이 좀 실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관리비 때문에 힘드시면 아버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묘를 옮긴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그 자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서 항상 만족해 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가 그 자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묘가 있으면 땅 정리도 못 하잖아요. 주변 환경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영호의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땅 정리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호가 자꾸만 묘 이야기를 꺼내고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내 자식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묘지에 가볼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 한편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혹시 정말 끔찍한 걸 보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박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묘지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영호가 다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소보다 좀 더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묘지 관리비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묘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 연간 관리비 정도니까. 그래도 매년 내시기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이제 아버지 묘도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영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왜 갑자기 묘를 옮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무슨 문제가 있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묘가 있으면 땅 정리도 못 하잖아요.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데 묘만 달랑 있으면 좀 그렇고요. 땅 정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개발이라니? 누가 개발한다고 해? 아, 그냥 전체적으로 마을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묘지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영호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자리를 좋아하셨잖니. 함부로 옮길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계속 관리하시기엔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면 좋을 텐데요. 영호는 계속 묘를 옮기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관리비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뭔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영호야, 너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영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속셈이요?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화를 마치고 영호가 돌아간 후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땅 정리 개발 묘 이장.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영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어 보였어요. 혹시 박 아저씨가 말한 그 일이 영호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미라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설마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겠어?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특히 영호가 최근에 보인 행동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또 영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순아, 내 아들이 어제 저녁에도 묘지 근처에 있더라. 뭘 하고 있는 거니? 김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제 저녁이라면 영호가 집에 왔다간 바로 그 시간이에요. 혹시 집에서 나간 후 바로 묘지로 갔던 건가요? 뭘 하고 있던가요? 글쎄,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줄자 같은 걸 들고 있었어. 줄자라니 정말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던 건가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왜 영호가 밤에 묘지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정말 영호가 이상한 짓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자식을 의심하기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아저씨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오늘 저녁에 묘지에 가보라고 했었죠. 이제 정말 가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손전등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날 저녁 결국 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조용조용 올라갔어요. 혹시 누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거든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정말 누군가 있었어요. 달빛이 어둠을 조금 밝혀주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영호가 삽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 묘 앞에서 말이에요. 무덤 주변 흙을 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영호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 뭘 하고 있는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영호는 묘비 주변을 계속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멀리서도 대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묘만 치우면 이 땅은 제 거예요. 어머니는 오래 못 버티실 거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묘 이장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영호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땅을 팔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알아야겠다 싶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영호는 삽질을 계속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땅만 팔면 빚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여기 묘가 있어야 하는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를 자신의 빚 때문에 방해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땅은 다 내 거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영호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삽질을 했어요. 묘비 주변 흙을 파내고 측량하고 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보고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자꾸만 영호가 삽질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전화로 한 그 무서운 말들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오래전에 작성한 거라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놓은 유언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하되 이 땅만큼은 아내와 손주들이 대를 이어 지켜가기를 바란다. 남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묘지가 있는 그 땅은 가문의 터전으로 여겨서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호에게는 다른 재산을 물려주되 이 땅만큼은 절대 팔지 말아라.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지켜나가야 한다. 남편의 유언을 다시 읽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영호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거든요. 유언장 뒤쪽에는 땅 관련 서류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제서야 영호의 속셈이 명확해졌어요. 빚에 쪼들리다 보니 이 땅에 눈독을 들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묘가 있는 땅은 함부로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묘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며칠 전 영호가 한 말들이 이제 다 이해됐습니다. 묘지 관리비 얘기, 이장 비용 문의, 땅 정리 발언까지. 모든 게 이 계획을 위한 밑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서류함을 뒤지다가 영호가 몰래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거든요. 언제 집에 와서 뒤진 건지 땅 관련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묘지 부지 평수, 현재 시세, 건설업체 연락처, 이장업체 정보.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건설업체와 이미 연락을 한 흔적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메모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머니 모르게 진행, 기정사실화 후 설득.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우기려 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변호사는 김 변호사였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 일을 봐주던 분이라 믿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연락해서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유언장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호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묘를 무단으로 훼손하려 한 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간 일이라 조심스럽긴 하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변호사도 가족 문제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경고부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아저씨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묘지 관리인으로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거든요. 박 아저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뒀고요. 언제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박 아저씨가 미리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영호가 묘지에서 삽질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마을 어른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모두들 분노했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죽은 아버지 묘를 팔려고 하다니. 마을 이장님이 제일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마을 차원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하시면서요. 며칠 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유언장, 토지 서류, 사진 증거, 증인들까지. 이제 영호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여보, 내가 지켜낼게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게요. 남편 사진 앞에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영호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마을 회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마을 회관이라니요? 영호는 의아해했지만 결국 약속된 시간에 나타났어요. 마을 회관에는 이미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님, 김 변호사, 박 아저씨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어요. 마을 회관은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어른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영호도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영호야, 앉아라.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영호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내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말해봐라. 뭘 하고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호는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들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밤에 묘지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그냥 아버지 묘를 정리하려고. 정리? 삽으로 파헤치는 게 정리니? 영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 아저씨가 사진을 꺼냈어요. 영호가 묘지에서 삽질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이것도 묘 정리하는 거니? 사진을 본 영호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사실은 뭐? 아버지 묘를 없애고 땅을 팔려고 했다는 거지. 제가 정확히 지적하자 영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팔려고 하셨군요. 변호사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나서셨어요. 젊은이 죽은 부모 묘를 돈 때문에 없애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어른들의 질책이 이어졌어요. 영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아니? 제가 울분을 토하며 말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이런 배신을 하다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호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니? 내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생각해봐라. 영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걸렸으니까 사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묘지 훼손, 재산 침해, 사기 시도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일이라서 할머니께서 원하시면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결정권을 맡겼어요.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정하라는 거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하지만 더러운 피는 씻어내야 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이 땅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제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셨어요. 모두들 영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영호의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 영호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어디 가서도 눈치가 보였을 거고요. 며칠 후 영호와 연락했던 건설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땅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영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그 땅에 손댈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아저씨는 앞으로도 묘지를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남편 묘 앞에 갔어요.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 처음 가는 성묘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지켜냈어. 영호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지만 막아냈어요. 묘 앞에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영호의 배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과정까지 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땅을 지켜냈어요.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영호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와 달리 참 착했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이제부터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큰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마웠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손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할아버지 묘 잘 지켜주기만 하면 돼. 손주들과 함께 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와서 할아버지 묘도 돌보고 저와 시간도 보내고 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영호는 한 달 뒤에야 다시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도 예전과 달랐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돈이 사람보다 소중한 게 아니야. 특히 죽은 부모보다 소중할 순 없어. 제가 타일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영호가 다짐했어요.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박 아저씨는 꾸준히 묘지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영호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요. 김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거죠. 마을 어른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느꼈어요. 손주들은 정말 기특하게 할아버지 묘를 돌봐줬어요. 매주 찾아와서 꽃도 바꿔주고 주변 정리도 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을 지켜냈고 가문의 명예도 지켰어요. 비록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손주들이 있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에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묘지에 올라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일을 잘 해결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서 마치 답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